네, 이어서 안희정 기자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쿠팡 최근에 그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이제 큰 이슈가 있었는데 타임라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7일 새벽에 화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진압에 나섰고 그 다음 이제 19일에 안타깝게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하게 되고 유해를 수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0일 날 쿠팡이 계속 고인이 된 소방관 가족과 이제 치료 중인 소방관들 지원책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을 했죠. 29일 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콘센트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화재 원인을 이제 단정적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쿠팡 대처에 대해서 네. 얘기가 많았죠. 쿠팡이 계속 물류센터 진입하는데 네, 오래 걸렸으니까. 오래 걸렸기도 했고 또 문제가 그동안 이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네. 소방 화재 진압자에서, 관련해서 네. 네, 화재 관련해서 준비를 안 했고 또 뭐 화재가 났을 당시의 상황을 이제 거기 있었던 뭐 직원이 설명을 하면서 미흡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쿠팡 불매 운동까지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쿠팡 불매 뭐 아니면 뭐 탈팡, 뭐 쿠팡 탈퇴한다 이런 인증샷이 올라오면서 그쵸. 네, 뭐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해시태그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쿠팡 불매 운동이 좀 어디까지 일어났고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오픈 서베이랑 같이.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자면 쿠팡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딱히 탈퇴에 대한 반응은 네. 별로 보이지 않았고 쿠팡을 좀 사용하지 않으시는 네,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가입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매 운동에 찬성하고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인덱스라고 데이터 분석 관련 이제 솔루션의 데이터를 보면 쿠팡 MAU가 5월하고 6월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6월 MAU는 좀 늘었대요. 근데 이제 일 사용자 수로 보면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 줄긴 했는데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줄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매 운동까지 갈 만한 그런 게 크게 부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좀 의문이 좀 많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네네.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했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마음 아픈 그쵸. 일이었는데 그 물류센터 안에서 있었던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SNS에서 계속 퍼지면서 네네. 이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물류센터의 이 열악한 상황, 뭐 이런 걸 참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좀 같아요. 그동안 좀 쿠팡에 대해서 갑질이 많다, 좀 이런 내부에서 좀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인 게 이번에 좀 터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 이제 김범석 쿠팡 전 의장이, 네네. 공교롭게도 이제 화재가 난 6월 17일 네. 날 이제 이사회랑 등기 이사에서 사임한다고, 그러니까 의장직에서 음, 내려온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5월 30일에 이미 사임을 했었고 이제 쿠팡 측에서는 등기부 열람 가능한 시점인 17일에 이제 네. 17일쯤은 이제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음, 쿠팡 불매 운동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이제 뭐 큰 사고가 없었고 다 대피를 네, 했기 피해 안 있게 때문에 하니까, 사실 네.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쿠팡이 이거를 계속 해명을 했죠. 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그 설문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네네. 이제
20대에서 50대 남녀 3,000명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95% 정도 신뢰 수준을 갖고 있는데 화재 사고에 관련돼서 이제 10명 중 9명 정도가 쿠팡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치만 이제 유가족 보상안에 관련해서 이제 물었을 때 네. 10명 중 4명이 그래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충분하다는 게 지금 보상금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쿠팡 순직하 소방관 유가족들한테 네네. 평생 제공을 평생 하는 건데.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정도가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30% 정도는 이게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고요. 또 보면 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네네. 좀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10억 원 이상이 36% 정도로 가장 많은 이제 선택을 그러니까 받았어요. 여기서 평생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쿠팡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진 않은 거죠? 네, 그건 공개되지 않고 이제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지만 네네. 이제 이 네티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0억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가족들에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화재 사고가 앞으로 쿠팡 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물어봤더니 그래도 40%가 빈도를 좀 줄일 예정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화재 사건이 쿠팡 이용자들한테 어쨌든 심리적으로라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쿠팡 이용의 빈도를 영향을 줄인다는 게 그럼 사고가 나서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좀 대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줄이는 건가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내가 이용했던 그동안 네네. 믿고 썼던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기업 요즘은- 이미지라 이런 게. 그리고 최근 또 뭐 ESG 그쵸. 경영도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치 있는 행동을 할 때 더 그 회사 제품을 사고 싶고, 아니면 뭐 이용을 하고 싶고, 그쵸. 그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확실히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또 더 대처를 하느냐,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마음을 이제 뭐 지금도 이용할 사람은 다 이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좀 개선을 위해서는 좀 도덕적인 지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ESG 활동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요즘 뭐 보면 돈줄 낸다 막 이런 표현도 그쵸, 그쵸.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열심히 일을 하면 하면 돼. 내가 그 제품을 사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내가 대신 그 제품을 사면서 그 기업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그런 기업의 이제 어떤 그 대처 능력, 행동 그런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뭐 다음으로 이거 다음으로 뭐 쿠팡에서 그럼 ESG 활동으로 좀 하는 게 있나요? 준비하고 이제 있거나? 쿠팡도 앞으로 계속 이제 잘 들여다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물류센터를 어쨌든 각 지역마다 지으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더 이제 저희 언론도 잘 지켜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 관련해가지고 조금 궁금한 포인트는 저도 아까 남영 기자님이 궁금했던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화재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응 또는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 걸로 보기에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쿠팡이 조금 이렇게 대응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기업들이나 뭐 이런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왜냐면 아무래도 쿠팡은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굳건한 입지를 갖고 있잖아요. 음. 적어도 이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혹시 다른 기업들에서는 이런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더 대응을 물론 쿠팡의 이슈긴 하지만 그런 같은 업계로서 뭐 다른 유통업계들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식의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지 소비자 친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재난 사고에 대응하거나 또는 뭐 택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업계 전반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쿠팡의 사고로 인해서 다들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이제 불매 운동을 더 이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막 의견을 크게 얘기하기도 지금은 되게 상황이 좀 그러니까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반면교사를 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물류 창고에서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저희 예전에 코로나 초반에도 물류센터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갈 수가 있어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대처를 하자. 거의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세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서도 이런 일에 대비해서 더 뭐 소방 관련해서 점검을 많이 한다든지. 근데 이제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좀 우리 이제 쿠팡을 안 사고 대체로 어디 이용할 수 있는지만 리스트가 돌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베이 스마일 배송도 빠르게 오고 뭐 이런 것처럼 네. 뭐 오아시스나 뭐 마켓컬리 이게 다 있으니까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크게 뭐가 늘어나거나 MA가 늘거나 이거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 설문조사 관련해서 오히려 쿠팡 서비스를 이용 안 하는 분들이 불매를 하겠다 이런 응답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쿠팡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큰 타격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아직은 뭐 큰 타격은 없는 거로 보고 있고 숫자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SNS를 보면 제 지인들도 그러니까 30대 후반 남성이 쿠팡 탈퇴 인증을 했는데 사실 그 30대 후반 남성이 결혼한 남성이 쿠팡을 막 그렇게 자주 이용할 것 같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생필품 이런 거를 많이 사면 이제 주로 뭐 혼자 살면 쓸 수 있겠지만 다른 배우자가 주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 이용 고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열심히 탈퇴 인증을 하고 운동을 한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용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쉽게 탈퇴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좀 보이네요.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쿠팡이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뭐 쿠팡 앱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쓰고 있던 앱을 지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좀 아내하고 같이 실험적인 걸 해봤어요. 이제 공공 배달 앱을 좀 이용을 해보고 싶어서 또 다양한 그 지자체 몰이나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얘기를 했었고 서로 밥 먹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다가 그냥 공공 앱도 나왔다는데 한번 써볼까라는 마음으로 한 달 전 정도부터 그러니까 사고가 거의 일어나기 전부터 공공 앱과 그 다음에 그냥 지자체 몰만 이용을 했거든요. 일체의 다른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감은 한 달 동안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뭐 지금 양상 우리 조사에도 나타나듯이 고객인 사람이 불매 운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와 이렇게 무책임한 기업을 왜 계속 이용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객 경험은 한번 그렇게 길들여지면은 그거를 다시 역전하기는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예를 뭐 들면은 로켓 와우라든가 로켓 배송 저도 진짜 많이 이용을 했는데
되게 작은 물건들 사는데 이 물건보다 배송비가 더 비싼 케이스들 막 그쵸. 이런 케이스에는 진짜로 무료니까 그냥 눌러놓고 시키면 정말 빨리 와요 집에. 그럼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굳이 나가서 코로나 또 걱정되니까 나가서 막 찾아보고 살 필요 없이 집으로 이렇게 바로 오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뭐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배달이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시켜놓고 다른 걸 이렇게 좀 한다거나 해도 금방 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앱들이 뭐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공공 앱을 사용하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면서 불편함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가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 약간 경험하고 겹쳐가지고 쓰던 사람이 이걸 안 쓰기는 쉽지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기 되게 어려운 게 기술의 발전과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걸 뭐 차치하고 대체가 없다면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 이거를 한 번에 그만둔다? 이런 거는 또 쉽지 않고 그리고 물론 쿠팡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저는 이제 평택에 살고 있는데 근처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재취업에 그러니까 뭐 경력 단절이 됐던 분들이 재취업의 기회로 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단순하게 나쁜 기업이니 뭐 불매해야 된다 이런 걸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조금 섣부른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조금 더 실험을 해보고 과연 쿠팡을 다시 깔아야 될지를 저는 좀 고민을 깔려 해봅니다. 있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있죠. 근데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아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탈팡은 아니죠. 네,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뭐 유니클로 사태도 있었지만 좀 다른 양상이잖아요. 유니클로 때는 뭐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유니클로 앞에서 막 진짜 지켜본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네, 누가 그쵸. 유니클로 들어가는지. 그 뭐라고 하지? 파파라치처럼 막 있었잖아요. 창피하다. 그러니까 또 근데 이거는 사실 그건 또 아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구마사 그 드라마가 이제 중국 자본 들어오고 문제가 네네.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을 다 불매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서둘러 빠져나왔죠. 네. 했었을 때도 많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기업들이 광고 안 하겠다고. 네네. 그거랑은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SNS 상에서는 그렇게 불매 운동이 일긴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조사 결과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MAU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큰 영향이 없었고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아직은 지금 사건이 이제 처음 일어난 초기 단계라서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 대응을 좀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좀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갑질로 논란은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좀 피해를 본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단순히 한 번 나쁜 짓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대응이 안 좋고 계속 같은 짓을 반복했던 게 훨씬 컸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남양이죠. 네. 그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한 번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광고 같은 걸로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왜 아직도 꼬투리 잡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잡힌 거다 보니까 쌓이고,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여쭤본 게 이게 한 번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어떤 것들이 쌓였냐고 여쭤봤더니 좀 그런 것들이라서 만약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대응책을 지켜보고 하는 게 좀 더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해도, 싶습니다. 그렇네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윈도우 11 공유 킥보드랑 이제 쿠팡 쿠팡까지는. 탈퇴 운동 이슈까지 다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함께 해보니까? 아니 함께가 아니고 이제 쭉 같이 가야 되는데 네네. 큰일 났어 이제. 이미 발을 담궜으면.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영상 찍을 때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두 번이랑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니까 훨씬 좀 마음도 편하고 좋죠. 훨씬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다래 기자 어땠어요? 저도 오늘 처음이어서 어제부터 너무 떨리고 준비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다음번에는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워낙 잘하셔서. 맞아요. 또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지역 PD 맨날 촬영해주시고 편집해주시고 고생하시다가 직접 이 자리에 앉아보니 어떠셨나요? 네, 저도 처음 출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찍다가 직접 출연을 해보니까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기자님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왜 저걸 말 못해 막 이랬는데 왜 더듬어 막 왜 이러면서. 더듬어 한 말도 하고 했는데 막. 앉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더 날카롭고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질문들을 더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겠죠? 네,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이 크잖아요. 지금 우리 구독자 수도 늘리고 막 그럼요. 구독자님들 이름 애칭 정한다고 지금 꿈이 큰데 많이 네,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지리팟도 유명해져가지고 네. 더 많은 이슈, 더 많은 내용들, 또 유명하신 분들 좀 이렇게 초청도 하고 아. 그러면 그쵸. 좋지 않을까요? 그럴게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